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영상 진짜 놓치시면 안 됩니다. 테슬라가 어제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을 쏟아냈거든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무인 운행 시기부터 시작해서 AI5 칩셋의 성능이 얼마나 미친 수준인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B3가 언제 나오는지까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자, 일단 가장 먼저 FSD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테슬라가 10월에 FSD V1.4를 배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업데이트냐면요, 로보택시 빌드에서 사용하던 기능들을 통합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보택시가 도로에서 굴러다니면서 쌓은 데이터와 기술력을 일반 고객 차량에도 적용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좋아졌냐? 복잡한 시나리오랑 엣지 케이스 처리 능력이 엄청 향상됐어요. 도로에 떨어진 타편들 인식하는 거, 긴급 차량 대응하는 거, 그리고 주차 옵션까지 훨씬 똑똑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로에 갑자기 타이어 조각이나 이상한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사람도 당황하잖아요. 근데 FSD B1.4는 이런 상황도 척척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FSD가 드디어 호주랑 뉴질랜드에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AI4 차량만 가능하고요. HW3 차량도 곧 업데이트 된다고 하네요. 근데 중국이랑 유럽은 아직도 규제 때문에 막혀 있어요. 테슬라가 지역 규제 당국이랑 열심히 협력하면서 고객들한테 FSD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테슬라가 FSD로 주행한 누적 거리가 60억 마일을 돌파했습니다. 60억 마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요, 지구를 24만 번 돌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이 방대한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FSD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어요. 참고로 이번 분기에는 일회성 FSD 매출 인식이 작년 3분기보다 낮았는데요. 이건 작년 3분기에 사이버 트럭 관련 출시랑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 같은 특정 기능들이 없었던 향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이 테슬라한테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라고요. 더 많은 자율주행 기술을 세상에 배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실제 도로에서 움직이는 AI 분야의 리더이고 경쟁자들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도로 위 어떤 차량보다도 가장 높은 지능 밀도를 가지고 있고요. AI5가 나오면 이게 더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테슬라 차가 가장 똑똑한데 AI5 칩셋 달면 진짜 넘사벽이 된다는 얘기죠.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 경영진은 FSD와 AI에 대해 새로운 명확성을 달성했다고 믿고 있고요. 곧 FSD 무감독 버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무감독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개입 안 해도 되는 완전 자율주행 말이에요. 실제로 FSD V1.4.1이 온라인에서 엄청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진전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일론은 동미에서는 누구나 소프트웨어 설정에 어드밴스드 버튼을 켜면 FSD V1.4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어젯밤에 V1.4 1.3의 또 다른 배포 물결이 있었는데요. 어드밴스드 모드를 켠다고 바로 FSD V1.4를 받는 건 아니지만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그리고 테슬라의 CFO인 아쇼크가 FSD 도입률에 대해 괜찮은 진전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도로 위에서 FSD 자격이 있는 전체 차량 중 약 10%가 FSD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쇼크는 HW3가 없는 차량들은 제외한 수치라고 밝혔어요. 로보택시 오스틴에서 무인운행 시작! 자, 이제 진짜 흥미진진한 로보택시 이야기 해볼게요.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이랑 차량 수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실제 데이터를 모으면서 계속 개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보택시 iOS 앱이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대기자 명단 등록용으로 출시됐어요. 안드로이드 앱도 곧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로보택시 시스템은 규제 장벽만 넘으면 미래 도시들로 보편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특히 오스틴 이야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출시 이후로 서비스 지역이 3배나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계속 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커버하는 지역도 넓어지고 차량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테슬라 로보택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요, 일반 교통 상황에 자연스럽게 섞여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경쟁사 자율주행 제품들처럼 뭔가 특이하게 튀지 않는다는 거죠. 테슬라의 모든 차량은 처음부터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거든요. 이게 FSD랑 로보택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쌓고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내용인데요. 정말 폭탄급 발표들이 쏟아졌어요. 먼저
오스틴에서 올해 말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안전운전자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쇼크가 나중에 차 안에 사람이 아예 없다고 정확히 말했는데요. 이건 고속도로 안전운전자랑 안전 모니터까지 다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테슬라는 여전히 배포에 대해 편집증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단 한 건의 사고만 나도 전 세계 헤드라인 뉴스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신중한 거죠. 근데 몇 달 안에는 안전운전자가 아예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2025년 말까지 규제 승인에 따라 8개에서 10개의 대도시 지역으로 확장한다고 하는데요. 네바다, 플로리다, 애리조나는 올해 말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틴에서는 이미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25만 마일을 주행했어요. 베이에리어는 아직 규제 때문에 운전자가 필요한데 그래도 벌써 100만 마일을 넘겼다고 하네요. FSD 전체로는 60억 머스크가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옵티머스는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 일론이 진짜 자주 하는 말인데요. 진심인 것 같아요. 옵티머스 V3가 2026년 1분기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게 엄청난 엔지니어링 도약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일론은 V3가 로봇 슈트를 입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들 거라고 암시했는데요. 처음 옵티머스 무대 데뷔 때를 언급하면서 약간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사람이 로봇 슈트 입고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는 진짜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테슬라가 자동차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실제 세계지능 기술, 그러니까 FSD가 옵티머스한테도 학습 내용과 진전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FSD가 점점 더 좋아지면서 옵티머스도 함께 좋아진다는 거죠. 한 버전의 FSD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 버전으로 가져가는 것처럼요. 질의응답에서 나온 내용도 정말 재밌는데요. 옵티머스를 시장에 내놓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옵티머스가 공원을 걸어 다닐 수는 있어도 실제로 시장에 내놓는 건 공원 산책이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는 연구실에서 옵티머스 로봇들을 24시간 내내 7일 동안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 손만큼 손재주가 좋은 손을 만드는 게 엄청나게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실제 세계 AI와 대량 생산 능력이 옵티머스를 관련성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옵티머스는 차량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많은 수량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위한 공급망을 완전히 처음부터 구축하고 있대요. 기존 공급망이 없거든요. 테슬라는 정말 깊은 수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자기 공급망이 되는 거죠. 달성할 수는 있지만 엄청난 양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엄청난 수의 로봇을 만들기 전에 의결권, 통제권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야 로봇들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요. 팔 생각은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질문에서 옵티머스가 대규모로 생산되면 테슬라의 무한 돈 복사 버그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만약 옵티머스가 연결된 상태로 작동해서 충전할 필요가 없다면 한 사람의 연간 생산성의 5배를 달성할 수 있다면 생산성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 세계에서 AI를 사용하는 데는 진짜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팩트 하나. 트론 영화 시사회에서 옵티머스가 콩푸 루틴을 선보였는데요. 그거 원격 조종이 아니었대요. 진짜 스스로 움직인 거라고 합니다. 옵티머스 생산 증산은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가장 복잡한 항목들만큼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생산이 시작된 후에도 옵티머스를 계속 반복 개선할 예정이고요. V4랑 V5가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Y 스탠다드용 새로운 배터리 팩이랑 파워트레인을 발표했는데요. 주행거리가 321마일이나 됩니다. 그리고 LFP랑 니켈 공급망을 현지화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고 해요. 북미로 배터리 생산을 계속 옮기고 있는데요. 텍사스 리튬 정제 공장 생산은 2025년 4분기에 시작되고요. 네바다 LFP 생산은 2026년 개성년 1분기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마진도 재료비 절감이랑 고정비 흡수가 잘 돼서 15%에서 15.4%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세미트럭의 본격적인 대량 생산은 2026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질의응답 시간에 자율주행 세미트럭은 언제 볼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생산 증산이 진행 중이고 2분기에 더 많은 생산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미트럭은 마지막 마일 배송에 더 좋고요. 기차는 장거리에 엄청 효율적이라고 하네요. AI팀은 승용차에 집중하고 있고
자율주행이 해결된 후에 세미트럭을 다룰 거라고 합니다. 테슬라 에너지 부문 실적이 정말 미쳤어요. 기록적인 12.5GWh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배포했는데요. 전년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81%요. 총 이익도 11억 달러로 증가했는데요. 분기별로도 연도별로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유틸리티 규모 배포를 단순화하기 위해 메가블럭이랑 메가팩 V3를 공개했습니다. 휴스턴 메가팩토리에서 메가팩 3 생산이 2026년에 시작되는데요. 연간 생산 용량이 50GW시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미국에서 새로운 태양광 플러스 파워월 리스 프로그램이 주거용 수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요. 메가블럭이랑 메가팩 V3 가 그리드 규모 에너지 배포에서 큰 진전을 이뤘는데요. 테슬라는 두 제품 모두에 대한 엄청난 수요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AI랑 데이터 센터 고객들로부터 많은 수요를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비용을 줄이고 가동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고 해요. 일론이 미국의 전체 유효 에너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24시간 주기 동안 평균 사용량이 0.5테라와트시인데 배터리로 주기를 버퍼링하면 하루 동안의 사용량 증감 때문에 그리드 출력을 효과적으로 2배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드 규모 저장은 세계를 전기화하고 지속 가능한 풍요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메가팩 V4가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변전소를 메가팩에 직접 통합해서 배포 가능성을 크게 개선하고 더 이상 그리드 규모 에너지 저장을 지원하기 위해 변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관세가 테슬라 에너지에 큰 도전이 되고 있는데요. 재료 소싱이랑 생산 위치 때문이라고 해요.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여전히 증산 중인데 증산이 완료되면 태순화는 관세의 영향을 덜 받을 거라고 합니다. 질의응답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메가팩 파워월 태양광 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수요나 잔고가 어떻냐는 질문에 고객들로부터 강력한 수요가 있다고 답했어요. 메가블럭에 대한 강력한 수요도 있고 내년에 출하된다고 합니다. AI랑 데이터 센터 고객들로부터 그리드 제약을 완화하고 가동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수요가 있고요. 주거용 태양광 수요도 급증했는데 태양광 리스가 그걸 촉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버팔로 공장이 이제 테슬라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기술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 나갑니다. 텍사스 테일러에 있는 165억 달러 규모의 삼성 칩 거래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반도체가 자율주행이랑 테슬라의 AI 주도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할 때 삼성이 테슬라의 타임라인에 맞춰 A16를 이행하고 TSMC 대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수율과 비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어디서 얻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일론이 삼성에 대해 좋은 말만 할 게 있다고 했어요. 삼성이 현재 AI4를 제조하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폭탄 발표가 나왔는데요. TSMC랑 삼성이 둘 다 AI5를 만들 거라고 합니다. AI5는 일부 지표에서 AI4보다 40배나 더 좋다고 해요. 40배요? AI5는 기존 전통적인 GPU를 제거했는데요.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데이터 센터에서 훈련용으로 AI4랑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향후 확장은 AI5 유닛의 초과 생산분을 사용할 거라고 해요. 엔비디아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만 많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는 반면에 테슬라 칩은 FSD에 실제로 필요한 것에 더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미친 건데요. AI5가 와트당 성능에서 2배에서 3배 정도 최고가 될 거고요. 달러당 성능에서는 5배에서 10배 정도 최고가 될 거라고 합니다. 완전 압도적이죠? 생산과 미래 전망, 사이버캡과 무감독 자율주행의 확신, 전문가 질의응답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무감독 자율주행에 대한 확신이 생겼으니 차량 생산을 최대한 빨리 확장할 건지, 오늘날 연간 300만 대 용량은 어떤지, 테슬라가 지금 확장할 건지 나중에 할 건지, 수요 인센티브가 필요할 건지 물어봤어요. 용량이 오늘 당장 300만 대는 아니지만 희망적으로는 24개월 이내에 300만 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동시에 확장해야 하는 방대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고요. 점진적인 공장 확장이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해요. 사이버캡이 내년 2분기에 생산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생산 측면에서 다음으로 가장 큰 항목이라고 합니다. 사이버캡은 마일당 비용이 가장 낮고 편안한 주행에 최적화될 거라고
있다고 해요. 테슬라는 마진을 희생할 생각은 없지만 무감독 자율주행이 해결되면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차를 살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일론은 테슬라가 인간보다 훨씬 높은 안전 수준으로 무감독 FSD를 해결할 수 있다고 프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V1.1은 완료됐고 기술 로드맵이 정말 좋아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엄청난 업데이트가 예고됐는데요. 추론 기능이 FSD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월드 시뮬레이터가 정말 현실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FSD를 훨씬 빠르게 훈련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대요. 파라미터 수를 또 한 자릿수 늘릴 예정인데요. V1.1에는 아니고 아마 V1.3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AI5 전에 일어나요. AI5는 또 다른 큰 성능 도약이 될 거고요. 일론이 또다시 여유 컴퓨팅 용량을 가진 분산 추론 플릿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들이 안 쓰는 컴퓨팅 파워를 모아서 활용한다는 개념인데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죠. 추론 기능이 V1.3이나 V1.4에 추가될 예정인데요. 어떤 주차 공간을 선택할지 맥락을 기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입구니까 이 자리에 주차하는 게 낫겠트 이런 식으로요.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니시 기능도 올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차를 특정 위치로 보내는 기능이에요. FSD V1.4 다른 느낌의 새로운 아키텍처 질의응답에서 FSD V1.4가 V1.3과 다른 느낌이 드는데 다른 개발 경로인지 물어봤어요. 테슬라가 주목할 만한 개입률 개선을 추구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관한 건지 궁금해했죠. 주요 새로운 아키텍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개입률을 낮추는 것 같은 거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편안함을 작업한다고 해요. 일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 버전을 기다려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B1.4E 같은 거요. 편안함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 B1.4.1은 약간 덜컹거릴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베이 에리어의 안전 운전자 제한이 규제 때문이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맞다고 했어요. 다른 시장은 어떤지, 테슬라가 새 시장을 열 때 안전 운전자를 포함시키는 게 프로세스의 일부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테슬라는 새 시장을 열 때 안전 운전자나 탑승자를 포함시킬 거라고 해요. 도시들의 특이성이나 엣지 케이스, 예상치 못한 도전 과제들 때문에 규제가 없어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아마 5개월 정도 안전 운전자를 둘 거라고 하네요. HW4로 교체하려고 하는 대신에 새 차량으로 교환할 수 있는 동등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떻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테슬라는 고객들에게 FSD를 새 차량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우대 요율도 포함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먼저 자율주행을 해결하고 싶어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고객들을 돌보는 방법을 찾을 거라고 해요. HW3용 V1.4 라이트 버전은 내년 2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HTU3 사용자들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요. 테슬라의 핵심 역량과 마스터플랜 파트 4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마스터플랜 파트 4로 물리적 세계의 AI에 집중하고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제품에 진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의 AI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핵심 역량 밖에 있는 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어요. 일론의 답변이 정말 재밌는데요. 테슬라는 진짜 핵심 역량이 없다고 했어요. 회사가 12개의 스타트업 같아서 많은 것을 잘한다는 거죠. 파워월 메가팩 전기차, 슈퍼차징 AI 등등요.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테슬라와 xAI의 상호 보완성. 테슬라와 xAI의 노력이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이냐는 질문도 나왔어요. 일론이 설명하길 그록은 엄청나게 거대한 모델이라서 차 안에 집어넣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록은 인공 일반지능을 위한 거고요. FSD처럼 그냥 운전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FSD는 운전에 특화된 AI이고 xAI의 그록은 범용 인공지능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 기술적으로는 서로 배울 점들이 있을 거예요.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위해 차량, 에너지, 로봇 공학에 계속 신중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업데이트된 미션을 계속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마스터 플랜 타트 4에 따른 지속 가능한 통효예요. 옵티머스 자율주행 그리드 규모, 에너지 저장이 모두 이 목표를 향한 핵심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잉여 현금 흐름이 사상 최고치인 4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2026년에는 AI와 로봇 공학에 집중해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일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세계에 AI를 가져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테슬라는 미래 기회에 대해 정말 흥분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비용의 혜택은 테슬라가 로봇택시와 옵티머스 작업을 계속하면서 미래에 실현될
축소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테슬라를 주로 자동차 회사로 본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지 않고 있고요. 그리드 규모 에너지 저장을 만들지 않고 있으며 충전소를 대규모로 건설하지 않고 있어요. 테슬라 규모로 실제 세계 AI를 작업하는 회사도 없습니다. 테슬라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 기계 및 AI 엔지니어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누구도 테슬라에 의미 있는 도전을 할 만큼 생산을 확장할 능력이나 민첩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테슬라는 올해 분기마다 수요가 증가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대부분 새로운 모델 Y 리프레시 출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모델 Y 롱휠 베이스, 공식적으로는 모델 Y L이라고 불렀던 거요. 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스탠다드 버전들이 포함됩니다. 모든 지역에서 강력한 인도량을 보였는데요. 일부는 특정 규제 크레딧 마감에 힘입은 거라고 해요. 이로 인해 테슬라는 규제 크레딧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 자동차 인도로 인한 수입이 29%나 증가했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현재까지 자동차와 에너지 부문을 합쳐서 관세로 4억 달러 이상을 지불했어요. 정말 큰 금액이죠. 그리고 AI5 칩셋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 질의응답에서 정말 핵심적 인질문이 나왔는데요. 무감독 자율주행에 대한 확신이 생겼으니 차량 생산을 최대한 빨리 확장할 건지, 오늘날 연간 300만 대 용량은 어떤지, 테슬라가 지금 확장할 건지 나중에 할 건지, 수요 인센티브가 필요할 건지 물어봤어요. 대답은 정말 야심차게 나왔는데요. 용량이 오늘 당장 정확히 300만 대는 아니지만 희망적으로는 24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2년 안에 300만 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동시에 확장해야 하는 방대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고요. 점진적인 공장 확장이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해요. 사이버캡이 내년 2분기에 생산을 시작하는데 이게 생산 측면에서 다음으로 가장 큰 항목이라고 합니다. 사이버캡은 마일당 비용이 가장 낮고 편안한 주행에 최적화될 거예요. 테슬라는 마진을 희생할 생각은 없지만 무감독 자율주행이 해결되면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차를 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로봇택시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안 쓸 때 내 차가 알아서 손님 태우고 돈 벌어온다면 완전 혁명적이잖아요. 마무리. 테슬라의 미래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테슬라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정말 내용이 어마어마했죠? 정리해볼게요. FSD V1포가 배포됐고 60억 마일을 돌파했어요. 로봇택시는 오스틴에서 무인으로 25만 마일을 달렸고 올해 말까지 8개에서 10개 대도시로 확장됩니다. 안전운전자는 몇 달 안에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고요. 옵티머스 V3는 2026년 1분기에 공개되는데 정말 사람 같은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옵티머스는 대량 생산되면 테슬라의 무한돈 복사 버그가 될 거예요. AI5 칩셋은 AI4보다 일부 지표에서 40배나 좋고요. 와트당 성능은 2배에서 3배, 달러당 성능은 5배에서 10배 최고가 됩니다. 삼성과 TSMC가 둘 다 만들 거고요. 테슬라 에너지는 기록적인 12.5기가와트시를 배포했고 메가팩 V3와 메가블럭으로 그리드 규모 배포를 혁신하고 있어요. 메가팩 V4는 변전소를 통합해서 더욱 배포가 쉬워질 예정이고요. 모델 3와 모델 Y에는 321마일 주행거리에 새 배터리팩이 들어가고 세미트럭은 2026년 초에 대량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인간보다 훨씬 높은 안전 수준으로 무감독 FSD를 해결할 수 있다고 프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추론 기능이 추가되고 월드 시뮬레이터가 현실적으로 변하고 파라미터 수가 한 자릿수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2년 안에 연간 300만 대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이버캡은 내년 2분기에 생산을 시작해요. 테슬라는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실제 세계 AI 로봇 공학, 에너지 저장, 지속 가능한 풍요를 만들어가는 종합기술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정말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테슬라의 미래가 정말 기대되시죠? 그럼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자세한 분석이랑 뒷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태조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